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예. 네. 어제 택시 탔는데 택시에서 뉴스 하이킥 듣고 계시더라고요. 아, 기사님께서. 그래요? 아, 그래서 그래요? 되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아, 예. 네. 아, 저 유튜브요? 네, 라디오로. 아, 라디오로? 네. 예. 그래가지고 헬마랑 작가님이랑 저랑 이렇게 같이 탔었는데 저희 목소리를 들으면서 기사님이 자기도 신기합니다. 아, 그래요? 운전하시는 분들, 기사님들 정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6438님께서 저는 오늘 송년회를 합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데 나라가 이렇게 뒤숭숭하니 심란합니다. 어떤 시기든 정리가 되어서 즐거운 성탄절 맞이하고 싶네요. 예. 정말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 그렇습니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7888님, 이번 사태 뉴스 들을 때마다 분하고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요, 시민으로서 하실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주권자시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돌아오는 토요일에 또 예. 여의도로 모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예.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804님께서 시민들만이 희망일 겁니다. 시민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시민들만이 희망일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예. 0804님께서 대학생인 우리 딸이 무섭다고 울면서 전화했었어요. 진짜 그 밤에 서울 올라가야 되나 뉴스 보면서 옷도 못 갈아입고 뜬 눈으로 지냈습니다. 아이고. 2차 계엄이요?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 경고성일 수 있어서 더 무섭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런 상황인데 뭐 이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막 뭐 해프닝이다 이렇게 좀 가볍게 발언하셨는데 절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말 전두환 시절을 지나온 저희 네.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스트레스고 공포예요. 정말 네. 그런 시대로 돌아가나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만들어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 충격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 뉴스 보고 너무 좀 충격적이었는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국을 여행 중인 시민분께서 태국 환전소에서 한국 돈을 거부당했다라고 글을 예. 올렸습니다. 해당 환전소에 붙은 공지문을 보면은 한국 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원화를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시민은 비상계엄이 타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해프닝이나 논란 정도로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환전소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아니지만 이미지에 타격을 준 건 분명한 아니지만 사실이죠. 대통령 한 사람이 하룻밤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디까지 망가뜨렸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한국은 한순간에 여행 위험국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여행 주의보나 여행 자제 등 한국 여행에 대한 우려를 표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예.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조차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사실 우리나라가 많은 여행객분들이나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안전하다. 안전 하나는 정말 세계 최고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 오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밤에 맘대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뭐 예. 카페나 이런 데 핸드폰, 지갑 다 놓고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대통령 한 명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하룻밤 사이에 말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기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임기 불과 2년 좀 넘어서 맞습니다. 또 그 하룻밤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은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어떤 입장도 내놓지 그럼에도 않고 불구하고 있잖아요. 여당은 지금 탄핵을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진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한데요. 방한 예정이었던 외국 주요 인사들이 한국 방문을 취소하는 외교적 차질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장관이 방한을 취소하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한국 대 카자흐스탄 국방장관 회담이 취소됐고요. 스웨덴 총리 역시 외교장관, 국방장관과 함께 방한에서 윤 대통령과 회담을 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방한을 조율하던 일본 총리 역시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동맹국 미국입니다. 미국 반응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데요. 미국 내 한국통으로 꼽히는 캠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심한 오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국가 간 외교 관계에서 고위급 동맹국의 정상의 결정에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건 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정도 표현이면요. 제가 뭐 정확히 알진 못하겠지만
미국이 어떤 미개국에서 이상한 군사적 움직임이 있고 네. 이럴 때 쓰는 표현 같은 게 대단히 모욕적이면서 미국이 고맙잖아요. 이런 어떤 모욕적인 상황을 접하게 해준 대통령. 네. 뭐냐면 정말 어떤 군사 독재 이래로 말입니다. 40여 년 만에 저는 미국이 고마울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너무 모욕적으로 느껴졌어요. 뭐냐면 네. 미국은 절대 이 상황을 원하지 않거든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이 외교부를 취재해보고 이런 경험에 따르면 미국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불쾌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상계엄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온 나라인데 네. 미국한테 지금도 저도 한 이 언론계에서 그래도 오래 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나이 먹어서 다시 미국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 자괴감.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네. 화가 납니다. 맞습니다. 뭔가 그 국회에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 투표가 이제 가결이 되고 난 다음에 3시간 넘도록 대통령의 입장문이 안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 사이에 미국에서 어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미국도 불안한 걸 거예요. 네. 다른 또 무슨 행위를 할지 모른다. 국회를 예.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냈었잖아요. 미국도 이 어떤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네. 안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 외교적인 어떤 약간 무리수. 네. 그러니까 심한 오판이라는 표현은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외교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캠벨은 또 한국인들은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 비상계엄은 매우 불법적인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예. 이와 함께 외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 우리와 공조하는 많은 주요 인사 등 우리 대화 상대 거의 모두가 이번 일에 크게 놀랐다. 예. 자, 이번 발언은 외교적 표현을 버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미국 쪽 불만을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보입니다. 뭔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스스로 고립됐다고 지적한 셈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계속 지켜보겠다.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싱크탱크를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 우리는 계속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한국의 상대들과 개인적으로도 관여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계엄 강하고 단호한 입장이에요, 보면은. 근데 네. 미국이 이렇게 어떤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노골적인 어떤 압박을 가한 건데 네. 윤 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면 부담을 느끼죠. 근데 우리가 그 정상적인 판단을 안 하고 있다는 걸 너무 수차례 봐가지고 네. 이 보고나 들어갔을까도 또 저는 미국의 이런 예. 발표 내용들이 왜냐하면 화를 낸다니까 이 어떤 미국의 입장이 보고가 됐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니까요. 예.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발표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는 없다. 사실 폭탄 던져놓고 국민들에게 어떤 엄청 혼란과 불안을 준 거잖아요. 이게 입장 근데 발표 사과가 없다는 게 사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네. 뭐 오늘 여러 가지 소문에 따르면은 네.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식으로 얘기할까 봐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네, 참모들이. 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역시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직장인 이게 정말 익명 오늘 커뮤니티에는 계엄 사유에 대한 투표가 물론 농담이죠. 붙여졌는데 농담으로 투표를 한 건데 네, 이런 예.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와이프 김건희 여사의 게임이나 해 이 인간아를 잘못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게임이나 해를 계엄이나 해. 예. 대통령 매뉴얼 넘기다가 이런 기능이 있네 해볼까 했을 것이다. 또는 비트코인 옵션 걸었을 것이다. 영화 서울의 범 정우성 보고 이거 재밌겠다. 이게 참 술 마시고 잠이 아침에 깼을 것 등의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어디 것입니까? 이런 장난 농담에 투표를 한다면 어디 것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1위로 뽑힌 게 술 마시고 아침에 깼을 것이었다라는 거야. 시민들이 1위가 술 네. 마시고 아침.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국민들이 얼마나 오죽하면 이런 투표까지 하면 농담으로 지금 막 대통령 조롱하겠습니까? 오빠는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윤 대통령은 개헌까지 해드는데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 이런 농담까지 오고 이게 참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 그런 농담 말고 오늘 또 제가 들은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사람들이 어떤 엉뚱한 행위를 했을 때 너 제정신이야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게 비유적 표현 아니에요. 미쳤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오늘 어떤 분들은 아니야 진짜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어. 네. 이 의학적으로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너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뭐든 네.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하시는 분들은 몇 분 봤어요. 그럼 병원에 가셔야죠. 본인이 최고 권력자니까 갈 수가 없대. 누가
억지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예. 아 그래도 진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보낼 수 지금- 있는 사람은 지금 국회 그분은 정신이 건강하십니까? 국회요. 아니 국회 말고 사랑꾼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진짜 이 계엄이 2차 계엄이 있을 수도 있다. 아까 댓글에서도 말씀 예. 주셨는데 김용현 빼고는 나머지 방첩에 있었던 그 임무를 지령했던 예. 이 두 사람은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많은 정치인들이 2차 계엄에 대한 걱정을 진짜로 했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겼다, 내 선택이 옳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거니까요. 그동안의 어떤 대통령의 판단 하나하나를 지켜본 결과 무엇도 못할 건 없구나라는 어떤 분명한 우리가 그걸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겠죠. 7일 반드시 우리가 지켜보고 응원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우인혜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